현대인의 삶과 철학, 수요일 1, 2교시 최한빈 교수님 강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덕볶이 팀입니다. 또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덕윤리란 무엇인가입니다. 덕윤리의 정의 및 유래, 공동체주의의 정의 및 유래, 주요 사상가 및 성향, 현대 덕윤리학, 다시 주목받는 덕윤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덕윤리란 의무, 규칙 혹은 행위의 결과보다는 도덕 행위자의 품성과 덕을 강조하는 규범윤리학의 작품법입니다. 동양에서는 공자와 맹자, 서양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기원으로 하는 덕윤리는 의무론과 공리주의와 같은 현대 규범윤리학을 대표하는 이론들 중 하나입니다. 덕윤리의 유래는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왜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해 의무론자는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하는 행위를 하라는 원칙을 내세울 것이고, 공리주의자는 돕는 행위가 행복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이유를 대지만, 덕윤리학자는 이것이 자비롭고 자유로운 덕의 발현이자 실천지의 활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공리주의자와 의무론자를 의무론자와 공리주의자를 합친 성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이라는 것은 제가 받을 때 남에게 도움을 행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리주의자의 말처럼 돕는 행위가 행복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돕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의 의견을 합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한 명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할게요. 저는 공리주의라고 생각하는데 돕는 행위가 행복을 증대시킬 거라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제가 남을 도와줄 때 생각해 보면은 조금 행복이 증대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덕윤리의 구성입니다. 덕윤리학은 크게 행복주의, 행위자 기반 이론, 그리고 배려의 윤리학으로 구성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인 에우다이모니아로부터 나온 행복주의는 인간이 가진 이성적 기능을 10분 활용하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덕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입장을 발전시킨 대표적인 철학자는 허스티하우스로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을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좋게 만들며 이성을 사용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슬로트는 미국의 현대학자 슬로트는 행위자 중심 이론과 행위자 기반 이론을 구별하였습니다. 행위자 중심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으로 윤리적 행위를 하는 내적 성향을 가진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구하는 반면, 행위자 기반 이론은 어떤 행위가 덕스러운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성향에 달렸다 주장합니다. 배려나 보살핌과 같은 여성주의적 성향 혹은 덕에 주목하는 배려의 윤리학은 주로 여성주의 학자들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아넷바이어가 있습니다. 정의나 자율성은 남성적인 덕인 반면 배려나 보살핌은 여성의 덕임을 주장하였으며 이제껏 전통적 윤리학에 주목해왔던 정의나 자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 의해 드러나는 인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육하며 자기 희생하는 덕 역시 윤리학에서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행위자 중심과 행위자 기반 이론을 구별한 건데 저는 이 중에 행위자 기반이 더 중요하다고 조금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행위가 덕스러운 행위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덕스러운 행위인지 아닌지 평가가 그 사람에 의해서 주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한 분 더 이거에 대해 생각 말씀해 주실 분 있나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행위자 중심 이론이 행위자 기반 이론보다 더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누군가에게 덕스러운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이게 도덕적인 행동인지 탐구하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은 공동체주의입니다. 공동체주의란 자유주의에 반대되는 정치 사상으로 20세기 후반에 등장했습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공동체와 공동선에 대한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전통적인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입장을 절충하였으며 미덕 혹은 덕성이라 불리는 가치를 중시합니다. 공동체주의는 근대 개인주의의 보편화에 따른 윤리적 토대의 상실, 고도 산업 사회화에 따른 도덕적 공동체 와해와 이기적 개인주의의 팽배에 의한 원자화 등의 현상에 대한 불만의 이론적인 표출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좋은 삶을 그 사람이 처한 사회, 문화적 맥락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개인을 사회에서 고립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자유주의자들이 공동체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만큼이나 공동선에 대하여 우리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사실 개인이 우선이냐 공동체가 우선이냐에 대한 대립은 이전부터 있어왔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기에 둘 다 중요하다 강조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권리와 자유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와 자유도 중요하며 그것을 지켜줘야 합니다. 또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알고 그 공동체의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공동체는 어떤 모두의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개인들을 획일화하거나 또 억압하거나 개인들에게 부당한 힘을 가하거나 그래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 한 분 더 의견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그 입장이 같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튼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추구하면은 이제 서로가 이제 경쟁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한다는 내용이 중심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런 자유주의적인 부분은 공동체주의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더 공동체주의는 더 평등한 배분과 이런 평등한 인권을 위해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윤리를 주장한 인물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란 그것이 무엇의 덕이든 간에 그 무엇을 좋은 상태에 있게 하고 그것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덕윤리는 행위자의 품성과 덕성을 중시한다고 말하였고 덕을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으로 나누었는데 지적인 덕은 직접 이성의 기능 수행에 관련한 것이고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고 하였고 도덕적 덕은 이성을 따르는 부분의 기능과 관련하여 있고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길러진다고 하였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행복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덕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덕윤리에 관해서도 주장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덕을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으로 나눈 것이 좀 신기하였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말에 저도 공감합니다.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맥킨타이어는 1929년 출생으로 스코틀랜드 출신 철학자입니다. 실천을 중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덕이란 관행의 내재적인 선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경향이 있는 획득된 인간적 특질의 소유와 실행, 그리고 그러한 선을 성취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획득된 인간적 특질의 결핍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덕에는 3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내면적 덕의 실천, 두 번째는 인간적 삶의 서사적 통일성, 세 번째는 인간 존재를 위한 좋은 선입니다. 개인의 선과 공동체의 선이 양립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개인의 자유와 선택보다는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중시하는 철학자입니다. 제가 이 맥킨타이어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거는, 이제 도덕이란 거는 이런 공통된 진리가 아니라 전통이나 역사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게 조금 새로운 주장이었습니다. 마이클 샌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1953년 출생으로서 기존 공동체주의자들과 다르게 도덕적 가치의 본질은 무엇이며 여러 본질 중 어떤 본질이 공동선을 증진시키는 데 합당한가를 물었습니다. 도덕적 가치의 본질 파악과 그중 어떤 본질이 공동 개선을 개선시키는 데보다 더 합당한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동체주의자들이 공동체의 불합리한 점마저 계승할 수 있다는 다수의 가치에 도덕적 함의를 두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이클 샌델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덕윤리에 관한 학자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고, 다른 공동체주의자들과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서의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마이크 왈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공동체주의 학자로 정치이론, 윤리학, 전쟁, 민족주의, 경제정의, 복지국가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광범위한 저술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원적 정의와 다원적 평등에 관한 이론 등으로 현대사회에서 정치적, 도덕적 삶에 대한 다원주의 접근법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받습니다. 불가피한 전쟁의 존재를 인정하고 전쟁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정의전쟁론의 이론적 기반을 세운 학자입니다. 롤스의 정의론을 현실적인 삶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정의론이라 비판하였으며, 구성원들이 그들 자신의 제도와 법률을 만드는 모든 역사적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삶의 보편적 양식이 아니라 특수한 양식을 생성한다고 하였으며, 도덕적으로 중립을 지킨 채 공동체의 규범을 정할 수 없으며 도덕은 현실적으로 공동체적 규범에 깊이 각인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이 학자를 고등학교 때 윤리화 사상이라는 과목을 조금 하면서 조금 배운 적이 있었는데, 사실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불가피한 전쟁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저는 좀 이 부분이 와닿았는데, 정의전쟁론이라는 이론적 기반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의 도덕성을 그것만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 덕윤리학입니다. 데이비드 흉과 같은 근대 계몽 철학자 중 덕을 강조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덕윤리는 차츰 주류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철학자 G.E.M. 앤스콤과 필리파 풋을 통해 현대에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1980년대부터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가 근대 포스트 모더니즘과 마주보며 덕에 근거한 윤리학 재구축에 임해왔습니다.
로잘린드 허스트하우스의 덕 윤리학에 대해 러저 크리스프와 마이클 스로트의 덕 윤리학 등의 논문이 있으며 현대 덕 윤리학의 대표적 학자인 마이클 샌델과 맥킨타이어는 칸트의 의무론, 공리주의와 같은 근대 원칙윤리 행위를 중시하는 것을 비판하였습니다. 또 감성을 이성보다 중요시 여기며 공동체적 삶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대 덕윤리학의 대표적 인물로 G.E.M. 앤스콤, 필리파 루스풋, 로잘린드 허스트하우스, 로저 크리스프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보시면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학자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이름은 들어봤지만 이분의 어떤 사상이나 논문에 대해서도 찾아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그 필리파 루스풋 같은 경우에는 광차 문제를 구상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광차 문제가 그 철도 2개가 있고 열차가 오고 있는데 사람 1명 있는 철도로 열차를 보낼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편에 5명 있는 철도로 열차를 보낼 것이냐 그 문제를 광차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비록 그 사실 어려운 뭐 단순한 내용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철학적인 어떤 논의와 가치가 담겨 있어서 이거를 구상한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현대 덕윤리의 특징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덕윤리학자들은 한 개인이 지닌 도덕적 품성이 개인의 도덕적 행동보다 더 우선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행위의 옳고 그름이 행위자의 훌륭한 도덕적 품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실천에 앞서서 도덕적 품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인간이 지녀야 할 탁월한 성품을 통해 공동체의 유지에 필요한 덕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덕성의 함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규칙과 의무보다는 행위자의 도덕적 성향에 관심을 두고자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마지막 보면 규칙과 의무보다는 행위자의 도덕적 성향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하는 그 밑에 글들을 보시면 여기가 맞나요? 그 네. 은지님은 도덕적 품성이 없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당하다고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도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역시 의무감이란 것을 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현대 덕윤리는 이성보다 감성을 더 중시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만약에 물론 감성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치우치게 될 때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나의 상황이나 성향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추구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도덕적인 품성이 갖춰졌을 때 그 행위가 더 잘 될 수 있다. 그렇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현대 덕윤리의 한계입니다. 훌륭한 품성으로 간주되는 특정한 덕목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대 덕윤리는 행위자 중심의 윤리이므로 행위자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고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문화나 전통에 따라서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공동체에 필요한 훌륭한 품성으로 간주되는 덕목이 행위자의 사고도 아무런 사고도 거치지 않은 채
얼마든지 행위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입될 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리사상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에 걸맞는 지침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존엄성, 개인의 자유, 개개인의 이해, 관심과 같은 핵심 사항에 공통된 관심을 두고 그에 합당한 기본적 원리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현대 덕윤리의 한계를 느껴본 적이 있냐고 생각한다면은 아까 발표에서 정유호님이 발표해 주신 광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왼쪽에는 저와 가장 친한 사람 한 명이 묶여 있고 오른쪽에는 제가 모르는 5명의 사람이 묶여 있을 때 저는 기차를 어느 쪽으로 향할 건가에 관한 얘기인데 이 부분이 이제 저의 가치에 따라서 제가 모르는 사람 5명이 중요하면은 그 제가 좋아하는 사람 한 명을 죽일 것이고 그의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이 도덕적으로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이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다면은 확실히 이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은 덕윤리의 한계에 대해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말할게요. 일단 덕윤리라는 게 제가 봤을 때 목표가 보편적 인간의 능력인 덕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조금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그 개별적인 행동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행위자에게 초점을 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만약에 그 행위자가 착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사람이 한 행동도 무조건 착하다는 결론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 사람이 덕을 쌓았다는, 덕을 들렸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착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한계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주목받는 덕윤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사회가 다시 왜 덕윤리를 요청하는가에 대한 이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지금 현대 덕윤리의 현대적 의의가 적용되는 이 현대의 지배적인 의무윤리, 근대 이후 시민사회 가치관의 다원화 급속히 진행, 의무의 윤리와 규칙의 윤리의 친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의 지배적인 의무 윤리는 어떤 행위가 의무로서 정당한 행위이며 그것이 왜 정당한 것인지 논거를 제시하는 정당화 과제 요구입니다. 근대 이후 시민사회 가치관의 다원화 급속히 진행에 대한 설명은 복잡한 사회를 규제, 관리할 규범체계는 구성원들에게 가치성, 구속력 담보를 위해 고도의 도덕적 결정성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결정성 제고를 위한 최소화 전략과 가시화 전략 요구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결정성 제고를 위한 최소화 플러스 가시화 전략을 추구한 귀결입니다. 세 번째로 의무의 윤리와 규칙의 윤리의 친화성인데, 규칙 기반 의무 윤리는 준법적 유형의 윤리로서 도덕적 결정성 제고 위한 국가의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도덕의 본령에서 멀어지고 도덕적 행위자들에게 불만의 소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 3가지가 덕윤리의 현대적 의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덕윤리가 복잡한 현대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나 없나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을 내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덕윤리라는 주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볼 생각을 하지 않기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할 정도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덕윤리가 현대 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 분 의견 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저도 수아님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어떤 갈등을 중재하거나 관심을 가질 때 더 윤리적인 자세를 가지고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무조건 문제에 대한 해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한다.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 주목하다 보면은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고 어떤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 결과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과정이나 그 외의 상황 같은 것을 쉽게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이거를 지켰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나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하는 일종의 선민의식에 빠질 수도 있으며 또 최근 뭐,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어떤 온라인상에서 또 오프라인상에서 여러 어떤 갈등과 분노, 증오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떤 단순 덕 윤리적인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각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해결책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각자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공동체에 기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더 어떤 윤활유를 바르는 것처럼 매끄럽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존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사실 덕윤리라고 하면은 착한 것, 다른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되는 것 그런 것이라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여러 사상가들의 철학과 덕윤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이런 역사를 저희가 조사하고 또 이렇게 의견을 나눠보면서 덕윤리라는 게 쉽게 정의할 수 없는 그렇지만 어떤 개인과 공동체가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논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온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도 단순히 조사하고 발표한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덕윤리가 적용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같이 조를 구성해서 발표를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